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시황방송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어지러운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도 함께 미국의 128가지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과 그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게 두 나라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두 나라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무역 전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위한 부분이다. 그러한 명분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시기지 이게 결국에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급등을 했고요. 우리 시장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 그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지만 4월 6일 전후를 통해서 이 관세 관련된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고위급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가지 협상을 좀 펼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국은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또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두 나라 전부 수입과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양국 간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다는 거죠. 두 나라가 굳이 출혈을 하면서까지 무역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그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수용할 의사를 표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최근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월 6일까지 그리고 3월 31일은 잘 아시다시피 1분기에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고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뭐냐? 펀드에 대한 재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1분기 그러니까 분기 마감 때 좀 더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재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본격 3월 31일까지 관련된 부분으로 재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 계속 시황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결국에 지난번 2월에 저점을 갱신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점은 결국엔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한 점이다. 흔히 그 주식 시장의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면 그 신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외바닥,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정도 확인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 차트인데요. 거래소 시장 차트를 이 코스닥 시장 차트네요. 네, 코스닥 시장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2월에 그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채권 수익률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820포인트 전후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내 다시 상승을 하면서 890까지 상승을 했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뭐 890, 900 언저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저점을 갱신했다라고 하면 조금 사태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가적인 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가운데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기적인 바닥을 한 번 거친 것이 아니라 두 번 거쳤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점은 추세를 이어가는 추세 흐름의 상승이었고 이런 흐름으로 이제 상승이 됐었던 거죠. 예,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흐름으로 상승이 됐었던 흐름이었는데 그 상승을 추세를 이탈을 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점이 조금 더 저점을 확인했었던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쌍바닥을 만든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중바닥이 된 흐름이죠. 여기까지 뭐 추세 흐름 말고 이제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보면 삼중바닥을 잡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쌍바닥을 만드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지만 악재가 한꺼번에 출현이 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다시 하락을 했다. 하지만 저점은 하회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다시 뭐 상승은 900포인트나 89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그러면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특별하게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고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 아직도 바이오 제약 뭐 줄기세포 쪽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늘도 뭐 차바이오텍 다시 기술적 반등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파미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다른 뭐 인스쿠비라든지 다른 또 이제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2차 전지나 수소차 관련 주들이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주말 동안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많이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있는 바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뭐 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부분이나
뭐 공기청정기 관련된 부분. 하지만 2차전지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예전부터 계속 주도했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조금 더 상승세가 뛰어난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인데,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결국엔 개인에게 조금이나마 수익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으로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지지부진하겠죠. 그리고 결국에 가는 종목만 갈 거고, 가는 종목만 상승을 할 거고,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관이 110억 매도, 외국인이 1300억 매도, 개인만 1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결국에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외국인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그와 완전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은 개인과 갈 용의를, 그러니까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 시장을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지금 이제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거래소 시장은 특별하게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해서 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피를 보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 지수가 상승을 못하는 모습인 것 같죠.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지수가 상승을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상승이 상당히 더딘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나마 특징적인 부분은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 구조에 대한 재편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비스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서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야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대한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차 주식을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주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좀 팔아서 현대모비스 주식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단기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거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 수급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 수급도 외국인이 역시나 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키키야 지금 외국인 마이너스 370억, 기관도 플러스 370억이거든요. 개인은 33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뭐 거래소 시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미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차트 한번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하방 경직,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저점을 확인한 시점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점을 갱신했었던 모습보다는 역시 뭐 3중 바닥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바닥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거의 추세 흐름을 타서 그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이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할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포인트 이 시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추세가 뭐 마른 목골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패턴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패턴에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코스닥과 거의 흡사하죠. 고점을 갱신하지 않고 한 2500포인트 정도에서는 계속 상방에서는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예전 고점인 2700, 800포인트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죠. 2700, 800이 아니라 26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래소 시장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뭐 섹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포트에 대한 뭐 리밸런싱,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월에 대한 1월이 상당히 좀 3월이죠. 죄송합니다. 3월이 상당히 좀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3월에 이벤트들이 많았었던 부분은 바이오 제약 및 감사 보고서 미제출과 그리고 그 사업 회계 보고서에 대한 의견 거절에 대한 부분으로 상장 폐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바이오 제약들이 그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단 네이처셀이 조인스 스템이 일단 식약청에서 허가가 이제 불발이 됐고, 거기에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 메디포스트라든지 뭐 셀트리온이 다시 바닥, 그리고 인스코비 같은 그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다시 보이면서 흐름 자체가 좀 변경이 되고 다시 상승으로 살아났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뭐 언제까지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올해 약 2년, 길게 보면 뭐 3년에서 4년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보면 이제 절반이 지나갔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 일단 뭐 이 3월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고 4월이 되면 결국엔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제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또 잣대를 들이밀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관련 종목들이 뭐 지금 이슈가 있는 뭐 삼상 임상 완료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 아니면 식약청 허가 FDA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라인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도 무조건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다 가는 거는 일단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동안에 좀 많이 못 갔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종목들,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고는 뭐 별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 실적 관련된 저평가 관련 종목들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뛰어난 부분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IT에 대한 지금 편입이 상당히 좀 더딘 게 사실인데, IT에 대한 그 포트에 대한 편입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불허전이다 라는 부분으로, 그래도 뭐 1년 정도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믿을 건 뭐 실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장기 종목 한 종목을 저희가 매수를 해놨고요. 뭐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를 감행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만 해서 벌써 한 5% 정도 수익을 단행이 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1분기 실적과 내년까지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단기적인 매매를 계속 할 거고요. 병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슬슬 담아놔야 시장이 되레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때 본격적인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못 간 종목들을 이제는 좀 보자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